세관 조사가 끝나면 통고 처분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통고 처분으로 종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세관 조사 이후에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통고 처분으로 종결되지 않는 경우에 형사 절차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관 조사가 끝나면 세관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송치한다는 의미는 사건 기록을 검찰로 보낸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사건이 세관에서 검찰로 송치됐다고 하면 검찰로 나가야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세관에서 조사가 끝나고 해당 사건 기록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의미라서 검찰로 출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관세법 위반 같은 경우는 세관장에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고발장도 첨부를 해서 세관에서 검찰로 사건을 보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관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때 세관의 의견을 같이 보내는데 기소 의견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세관에서 의견서에 증거불충분 같은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검사가 기록을 보고 세관 의견을 참고해서 처분을 할 텐데 제가 경험상 보면 세관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의견서를 보낸 경우에 대부분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하면서 세관 의견서를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혐의를 소명해야지 하는 것보다는 세관 단계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유리한 자료를 가지고 나간다든지 충실한 소명을 해서 혐의를 빨리 벗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당사자, 그러니까 피의자한테 문자 메시지가 오게 됩니다. 기아와 관련하여 인천세관에서 송치한 사건은 2022년 11월 11일 인천지검 2022 형제 땡땡땡땡호 주인검사 누구누구로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사건 진행 내역은 형사사법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게 되고요. 형사사법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서 보면 자기 사건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가 기록을 보고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이 되면 세관에 지휘를 해서 추가 조사를 세관에서 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서 신문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검찰에서 다시 피의자 신문을 다시 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유리한 증거가 있으면 세관 조사를 받을 때 가지고 가서 내서 기록에 첨부되게 해서 검사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던 면도 있습니다.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는데요. 세관에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경우에도 검사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거나 법리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여러 사정상 기소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검사가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도 충분하다고 보면 공소를 제기하게 되는데요. 약식명령을 청구하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정식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사건 처리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검찰에서 3개월 내에 보통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통상 3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3개월 내에 처리가 되는 건 아니고 사건에 따라서 그 이상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탄원서 같은 거를 언제 낼까요? 라고 이제 물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검사가 사건 처리를 하기 전에 참고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송치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으신 후에 너무 늦지 않게 해당 검찰청 주소로 사건 번호랑 담당 검사를 적어서 우편으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처분한 경우에 또 문자 메시지가 오게 되는데요. 귀하의 사건 인천지검 2022 형제 땡땡땡땡호는 인천지방법원에 구공판하였습니다. 향후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으시게 되며 법원이 정한 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건 진행 내역은 형사사법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런 문자를 받고 나서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이 또 우편으로 오게 됩니다. 세관에서는 특히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 어느 세관이든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세관에서 통관된 것도 다른 세관에서 정보 분석을 해서 세관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부산세관, 대구세관, 제주세관, 청주세관, 천안세관 이렇게 여러 세관에 변호인으로 이제 조력을 하러 많이 가는데 그 사건들 대부분이 이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것들입니다. 세관 단계에서는 이제 다른 세관에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 사는 사람도 대구세관이나 부산세관에서 관세법 위반으로 조사받으러 가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먼 거리 세관에 가는 게 이제 여의치 않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세관에서 피의자 주소지 세관으로 출장을 와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피의자를 조사를 하러 제주세관에서 이제 출장을 와서 김포공항 세관이나 서울세관 사무실을 빌려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서울에 사는데 대구세관이나 부산세관에서 조사를 받은 경우에 원래대로 하면 세관에서 대구지방검찰청이나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를 하게 되는데요. 검찰 단계부터는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 이송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줍니다. 그래서 검찰로 사건이 이제 송치된 후에 해당 검찰청에 현재 주민등록지가 서울이라 집 근처에서 조사를 받고 싶다는 취지로 대구나 부산지방검찰청에 써서 내면 해당 검찰청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이제 이송을 하게 되고 그러면 주소지 관할 검찰청에서 이제 조사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소지 관할 검찰청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